법정지상권, 법정지상권. 네 번째 시간. 그림을 그려볼게요. 매번 똑같은 그림인데요. 이렇게 대지가 있고, 이건 기존의 갑소유 건물이었고, 요거는 경매 진행으로 을이 낙찰자가 되겠죠. 이 상태에서 갑에게는 법정지상권을 취득이 되고, 을은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을은 갑에게 지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, 이렇게 해서 이제 지류를 지급하고,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존속 기간까지 사용 수익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, 그 기간 안에 이 갑이 이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 이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당연히 건물의 소유권은 이전 등기하면 넘어가는 거고,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은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 건가 아니면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, 만약에 갑과 병이 이 건물만, 소위 건물만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건물만 매매되는 거죠.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이 사람이 소유하는 거고. 근데 병이 이 건물만 매수할 사람이 있을까요? 그래서 이런 특약은 거의 없죠. 왜냐하면 병이 이 건물을 이 대지를 사용하면서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정지상권이 필요한데, 법정지상권 빼고 이 건물만 뭐 사겠다 하는 사람은 병 이외에 그 누구도 아마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,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뭐 아예 없죠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냐? 갑과 을 사이에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, 당연히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뭐 그 정도로 거의 뭐 99.9%는 이 법정지상권에 대한 양도계약, 매매계약도 한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하겠습니다 그러면, 갑과 을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하겠습니다 하면 이 갑이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이 법정지상권에 대한 매매도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넘겨줘야 되냐면, 이 건물에 대한 매매는 뭐 우리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하고 그 다음에 물권행위 등기를 넘겨주면 되는데, 이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경매 낙찰을 받게 되면 이 을 토지에 이 법정지상권이 기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. 기재가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이 이 지상권을 이 을 토지에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. 첫 번째, 그러니까 을 토지, 을구라고 있어요. 을구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 후, 근데 이제 요 보통 공동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, 이 사람이 응할 이유는 없죠. 뭐 자기 등기부에 남의 토지가, 자기 토지에 지금 남의 건물이 있는 것도 저기 뭐야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좀 싫은데, 자기 등기부에 이 지상권까지 설정해 줄 이유는 없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송을 해야 되는데, 그 뭐 둘째치고 어쨌든 이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 하면, 갑은 이거 자기 건물이니까 갑 건축물
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거기 갑소유주로 돼 있고, 을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이 대지에 대해서 그 을구에 이제 여기 실전 지상권자가 을 명의로 돼 있겠죠. 갑 이렇게. 그럼 이제 두 개의 물건을 온전하게 이 공시를 하는 거죠. 등기부로 해서. 그럼 갑이 이 건물을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갑 명의로 소유권이 돼 있고, 을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그 을구의 지상권자 갑으로 돼 있으니까 요 물건 두 개를 이제 이전 받으면 이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설정 등기를 하고,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 등기 이전과 동시에 요 지상권 요 설정 등기 지상권 등기 이전을 하는 거죠. 누구에게? 병에게. 네. 요게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매매 방법이죠. 이렇게. 근데 이제 보통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, 무슨 얘기냐면 갑과 병이 요 건물만 매매하면 뭐 이 지상권 등기까지 넘어간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건 아니고, 그건 이제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, 엄연히 이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줘야 돼요. 물론 성립에 있어서는 등기와 상관없이 성립하지만,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. 등기를 이 사람이 갖고 있어야 그 물권자로서 물권의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이건 뭐 이제 직접 이 사람이 등기를 넘겨주니까 문제가 없지만, 넘겨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대위라는 방법이 있는데, 이제 이 갑이 이 건물만 소유권 넘겨주고,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나중에 넘겨준다는, 뭐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겠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만 넘겨주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못 넘겨준 거예요. 그럴 경우엔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은, 지금 어려운 얘기지만,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. 이 지상권도 넘겨달라 이렇게.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되는 거고,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거죠. 원칙은 이 사람이 이 갑이 을에게 설정 등기를 청구를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건데, 이 사람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이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청구를 하는 거죠. 이 대위 청구라고 하는 거죠. 갑이 을을 대위해서 을에게 청구한다. 그러니까 이제 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을, 너 지상권 설정 등기 갑과 해서 이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줘라. 이렇게 이제 자기 토지의 지상권 설정 등기 하라는 얘기죠. 이렇게 청구를 하면 을 토지의 갑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가 설정되겠죠. 그러면 이후에 이 사람이 갑에게 이 등기를 나한테 넘겨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. 좀 복잡하죠? 대위 청구라 하는데, 대위 청구 또는 대위 청구권 또는 대위권 행사, 뭐 이런 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같은 얘기인데요.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, 이렇게 복잡하게 뭐 이걸 병이 삽니까?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, 뭐 이 사람은 그렇게 내가 너 이거 나한테 팔려면 소유권 너한테 있지.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해라 여기 있다. 그다음 두 개 다 넘겨달라. 뭐 이렇게 하면 뭐 깔끔하니까 이렇게 많이 합니다. 근데 이제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 지상권도 뭐 자동적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,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. 물건은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. 등기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.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. 이전 등기.
그래야 이 사람이 온전하게 자기 건물에 대해서 의뢰 토지를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이 대리 청구는 최후의 방법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하죠. 이게 정석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갑의 이 건물에 대한 담보 책임이죠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